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쉽게 본다고 여기는 옥수수 농사에서 출발을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어제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옥수수 수확을 하고 이제 옥수수 대를 베어서 눕힌 상태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의 진행 과정, 다음 작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작목을 말씀드린다 그랬죠.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먼저 연구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제 나눠야 될 종목이 있어요. 종목. 지금 이제 그 농사의 어떠한 그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게 있죠. C3 식물과 C4 식물 그러한 게 나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연구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할 것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CO2죠. 그리고 흡수해서 당분을 만들어요. 이때 CO2를 어떤 경로로 고정하는지가 식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C3 식물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이러한 식물은 쌀, 그리고 밀, 보리, 감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C3 식물이요. 그리고 광합성의 첫 산물이 탄소 3개를 가진 화합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3라고 부르는 이런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게요. 하지만 C3 식물은 햇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으면은 광호흡이 많이 일어나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는 그러한 작물들이죠. 반면에 C4 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옥수수,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릴 옥수수가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수수나 사탕수수, 기장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광합성의 첫 산물인 탄소 4개를 가진 화합물이에요. 예, 그래서 C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C4 식물은 특별한 CO2 농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뜨겁고 햇볕이 강한 환경에서도 광합성을 효율적으로다가 유지하죠. 이제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면요. CA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열대지방,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서 살아남는 뭐 선인장 종류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가지로다가 우선 분리를 해서 연구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게 C4 식물의 장점을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옥수수니까요. 옥수수는 어디에 속한다? C4 식물에 속한다. 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C4 이 식물은, 그 옥수수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CO2를 입속에서 높은 농도로 유지해서 광호흡을 크게 줄입니다. 같은 햇볕 조건에서 C3보다, 그러니까 뭐 수도작 종류 있잖아요. 이런 종류보다 뭐 감자나 이런 거보다 더 많은 당분을 합성한다는 것이죠. 더운 날씨에 강해요. 그래서 옥수수처럼 여름철 고온에서 잘 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 사용 효율이 아주 좋아요. 기공, 잎에 작은 구멍이요. 이걸 좀 덜 열어요. 그리고 CO2를 흡수할 수 있어가지고 수분 손실이 아주 적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가뭄에도 좀 강하죠. 아주 너무 가물면 이것도 지장은 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옥수수는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광합성 산물, 즉 포도당, 자당 같은 당분을 생산하고 축적해요. 그래서 옥수수대를 씹어보면 달콤한 맛이 나고 이것이 토양 미생물에게도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 돼요. 오늘 핵심입니다. 말씀드릴. 근데 지금 연구원 여러분들이 옥수수대를 한번 잘라서 한번 씹어보세요. 달콤한가?
네, 썩은 토양에서 한 것은 찝찝하고요. 네, 미시껍죠. 오늘 한번 맛보세요. 연구원 여러분들의 옥수수대가 달콤한지 아니면 질인지요. 너무 심한 말씀인가요? 그래도 우리는 연구원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연구해 가면서 또 발전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옥수수가 이렇게 옥수수대를 잘랐는데 사탕수수가 아닌 그냥 옥수수예요. 이게 그 옥수수대를 씹었는데 그 달콤한 그런 물 나오는 게 아주 드물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C3 식물보다는 이러한 옥수수, C4 식물이 더 적합한 환경이 많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이 작물은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뭐 말씀드릴 것은 굉장히 아주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만 아셔도 연구원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C3 식물은 전 세계 농작물의 대부분, 하지만 더운 여름철에는 광호흡 때문에 손해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데 C4 식물, 그러니까 옥수수처럼 고온의 광 환경에서 당분을 많이 축적한다는 거예요. 가뭄에도 강하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한 식물이 있어요. CAM이라는 식물이죠. 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 살아남는 아주 그러한 작물이죠. 성장 속도는 좀 느리지만요. 네, 이런 것도 우리 연구원들이라면 이걸 다 알고서 이제 농업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옥수수대를 좀 비웠는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 햇볕이 많이 역광이 나는군요. 예, 지금 반대쪽으로다가 들어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옥수수 대가 잘 보여야죠. 네, 이렇게 잘랐어요. 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옥수수는 질소 비료만 주면 되는 작물이라고 이렇게 말들 하죠. 그래서 옥수수를 단순 작목, 쉬운 농사로 여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먹는 옥수수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곡식일까요? 아니면 토양을 바꾸고 다음 작물까지 이끌어내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까요? 예,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비밀을 풀어보고 이장집 에너지 농법이 어떻게 옥수수를 통해 미래 농업의 길을 열어가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악농업에서는 옥수수는 비료 작물입니다. 네, 비료를 키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덧붙인다 그러면 목장을 하시는 분들은 우분을 갖다가 넣고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는데 지금 아주 비참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죠. 그 토지에서는 이제 옥수수 수확량이 줄어들어서 해마다 줄어들어서 올해는 아주 옥수수 양이 형편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N시리즈를 만드는 목적인데 네, 옥수수가 안 될 정도의 토양이 됐다는 것은 참 비통한 현실입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농민은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질소 비료를 듬뿍 넣습니다. 그러면 옥수수는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죠. 겉으로 보면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땅은 해마다 산성화되고 미생물 다양성은 사라집니다. 옥수수 때는 쓴맛이 강해서 이제는 가축도 잘 먹지를 않을 정도가 됐어요. 이거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수확 후 뿌리를 뽑아내고 다시 경운을 한 뒤 무, 배추, 쪽파를 심지만 뿌리병이나 해충이 늘어나 농약을 더 치게 되고 있어요. 즉 비료를 넣고 수확한 만큼
그 대가로 토양은 병들고 농민은 더 많은 농약과 비용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의 활동은 잘 살 수가 없겠죠. 예, 그렇다면 이장집 에너지 농법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료와 농약 한 방울 한 톨 안 씁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비료 농약 안 쓴다고 자랑하는 거 그게 아니고 농사 수확량이 많다는 거예요. 일반 관행 농업보다 앞서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탄소 농업의 실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원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서 이 채널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옥수수는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를 한 방울 안 써도 옥수수는 더 크게 더 튼튼하게 자라고 수확량은 오히려 관행보다 앞서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옥수수 때에 그 절단하는 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아마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아, 저거 걸리적거리는데 좀 바짝 비지 저게 뭐야? 아, 저것도 일이라고 해놨어. 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옥수수를 다 수확한 후에 뿌리를 뽑지 않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대신 땅 위로 15에서 20cm. 그러니까 즉 옥수수가 3마디에서 4마디까지 놔두고 자릅니다. 그리고 절단한 옥수수는 고랑에 눕힙니다. 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옥수수 뿌리와 줄기에 남아있는 자연의 기류와 자연의 에너지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힘이 토양 속에서 다음 작물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옥수수의 특별한 성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옥수수는 다른 작물보다 황, 나트륨, 당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황은 단백질 합성에, 나트륨은 에너지 이동에, 당분은 미생물과 뿌리세포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 성분들이 다음 작물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배추, 무, 쪽파, 가시, 비료 없이도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지금 농사를 지면서 그렇다 그러면 황을 뿌리면 되겠네. 소금물을 타서 나트륨을 좀 주면 되겠네. 설탕을 좀 타서 주면 되겠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연에서는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속에 물질이 꽉 차 있는데 연구원 여러분들이 이 토양에 어떠한 발효 유기물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그 작물은 이러한 자연에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황과 나트륨, 당분 그 외에 어마어마한 물질들을 끌어들여서 여러분 식탁에다가 옮겨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산한 걸 갖고 다시 주워서 그거를 먹겠다? 그런 발상 없애십시오. 절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떤 균과 충이 버글버글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요. 네, 이 원리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광합성과 옥수수 식물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C4 식물이죠. 즉 일반 C3 식물보다 광합성 효율이 훨씬 높죠. 같은 햇볕으로도 더 많은 당분과 유기물을 만들어내고요. 이 때문에 옥수수 줄기를 씹으면 단맛이 나고 그 당분이 토양 미생물의 강력한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단 후에 생리작용을 한번 볼게요. 옥수수 때 절단 후에도 뿌리는 일정 기간 살아있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토양의 수분, 미네랄을 미생물과 교환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종의 잔여 광합성 에너지 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발효 과정을 한번 볼게요. 옥수수 때를 눕혀놓으면 고랑에다가요, 밴 것을 미생물 군집이 이를 분해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장집 에너지 농법의 토양에서는 이미 고온 발효 미생물이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연구원 여러분들도 이 토양 발효제를 활용하면 저와 똑같은 이 현상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미생물들이 옥수수대를 빠르게 발효시켜 자연 퇴비로 바꾸고 동시에 병원성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있죠. 즉 옥수수대는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다음 농사의 영양 배터리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농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행농업 때는 옥수수 따고 나면 그 다음 배추가 항상 뿌리병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 방법을 쓰니 병해가 줄었다. 아예 없어졌다. 옥수수 때를 씹어보면 옛날처럼 달콤하다. 예전에는 설탕 대신 먹던 그 맛이 살아났다. 네, 엄청난 일이죠. 무경으로다가 바로 다음 작목을 심으니 일손도 줄고 땅이 더 편안해 보인다. 농민도 편안하잖아요. 이 경험은 단순한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과학과 자연 원리가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농업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수확량을 늘리는 경쟁일까요? 아니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길일까요? 이장집 에너지 농법은 말합니다. 땅을 해치지 말라. 작물이 남긴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사용하라. 농약과 비료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의 순환에 들어가라. 미래 농업은 바로 이런 순환 농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도 살고 농민도 살고 우리의 식탁도 살아난다는 것이죠. 어디 있다가 의존한다는 것은 조금 말씀이 거칠 수 있지만 비굴한 겁니다. 이제 이 지식의 만연의 사회에서 의존을 하다니요. 네. 많은 찌꺼기를 고온 발효를 통해서 퇴비를 만들고 그 퇴비를 유기물 퇴비를 토양에다가 넣는 그러한 농부 연구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레시피에 의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 여러분들이 제각금의 아티스트로다가 활동하신다는 것이죠. 피아니스트는 어떠한 만들어 놓은 곡에 따라서 움직이는 앵무새 같은 일이죠. 그러나 창작을 하는 아티스트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자유롭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연구원 여러분 모두 각 지역에서, 각 직장에서, 모든 분야에서 아티스트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한 메디, 두 메디, 세 메디. 하지만 요 밑에가 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그렇게 옥수수를 이렇게 잘라서 이 옥수수대에 들어있는 맛있는 이런 영양분을 다음 작목에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곳은 지금 며칠 있다가, 아직 배추 심기는 조금 일러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무와 배추를 반반 정도 이렇게 나눠서 심을 예정입니다. 그때 또 연구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